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좀 멘탈 방송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Q&A로 한번 물어보셨던 내용도 좀 기억났던 내용 기반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 커뮤니티에서 올라왔던 글인데요. 17년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망령이 얘기를 한다. 닉네임 게임 종료 도지 승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 큰 돈을 벌지 못했다. 억 단위로 돈을 벌었지만 반대로 억 단위로 돈을 날렸다. 하지만 아직도 수익을 내며 살아있다. 이번 하락장 날렸다. 하지만 살았다. 왜? 도망쳤으니까. 절대적으로 뒤지는 장이라고 판단이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튀어라. 기회는 다시 온다. 코인이 아니더라도 코스닥이든 나스닥이든 부동산이든 뭔가 무엇이든 간에 다시 기회는 올 것이다. 튀어라. 뒤지고 나서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회복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걸로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구독자님이 이제 이렇게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에서 이제 손실 부분은 어떻게 이제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퍼센티지 계산법이 있습니다. 예. 예. 손실률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손실률 계산기 추이를 아주 쉽게 보게 되면 손실 비율 대비 복구해야 되는 수익률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대로 접목을 하면 안 됩니다. 코인은 변동성이 기본이 어떻습니까? 최소 못해도 어떤 악재가 있으면 20% 빠집니다. 그리고 평균 좀 많이 빠지면 중하위권 코인은 기본 30%씩 변동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식으로 따지면 변동 추이의 마지노선은 30%입니다. 최소 못해도 2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잘라낼 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수입니다. 이것도 누구는 비아냥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삼국지나 이런 전쟁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책 내용에서도 변법 같은 걸 읽어보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략도 무패에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모든 명장이든 명인이든 간에 그분들 있는 내용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영패라는 건 없습니다. 네. 그 수많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경험을 많이 쌓고 적재적소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맞는지 깨닫고 나서 승률이 높아진 거지, 실질적으로 무패이면서 계속 승리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는 손실률 추이를 뽑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이것도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순이가 부채가 있냐, 개인적 부채가 있냐가 중요합니다. 부채가 만약에 많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 버틸 수가 없냐면, 1년 안에 나는 결혼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신용대출도 갚고 그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일식장도 예약을 해야 되고 이런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대로 다 풀어지지 않잖아요. 시장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트렌드가 왔었을 때 사이클이 있죠. 부동산이 뜰 때가 있고 원자재가 뜰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이 뜰 때가 있고 코인이 뜰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순환 사이클로 이렇게 펌핑이 오는데요. 그 펌핑이 트렌드에 지금이 맞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걸 또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거를 인정을 잘하는 사람은 그나마 살아서 그 다음 시기에 도전이 가능한데, 그 남아있던 그 조그마한 시드도 다 태워서 없애버리면, 어리석게 없애버리면 그 다음 기회에서는 아예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가 아니고 1, 2 정도만 남아져 있어도 그 다음 준비를 만들 때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예 없는 거랑 약간이라도 있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부채가 있으면 일단 사람이 급해집니다. 본인의 계획에 일단 맞추어야 되는데 주변에서 자꾸 쪼아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부채 부분을 어느 정도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쓰라는 이야기가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1순위로 가게 되면 내가 만약에 다 수익률로 좋게만 보지만 손실이 났었을 때 어디에서 잘라낼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코인적 관점에서는 30% 정도 구간이나 40% 구간대 추이에서 대부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변동성이 기본 3, 40%이기 때문입니다. 20%대는 극히 드물어요. 페닉스에 나오면 기본 30%, 40%씩 빠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실 비율을 가져갈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50%가 넘어가면요, 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존버를 해야 됩니다. 왜 60일 때 더 마음만 이게 이제 감성적으로 마음이 더 많이 아파지거든요. 그래도 왜 팔지 말라고 하냐 막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17년도 18년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게 50%가 이미 깨지면 나머지 50%를 건질 거냐 이 선택도 본인에게 가져 있지만 손실 비율에 따른 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범주를 자기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다 사람마다 환경이 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오랫동안 투자했었을 때 이제 그 중간값을 알고 있잖아요. 그 중간값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에서 40%가 넘어가면 잽싸게 잘라내야 그나마 괜찮은데 이것도 대부분 요즘에 전문 트레이더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 돈이 한번 물리면 크게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도 원효띠도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근데도 이번에 200억 원 정도 손실을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30%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변동성이 원래 그 정도 평균 중간값이다라고 하면 그 정도 중간값까지 열어두고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수익화 시즌을 너무 또 높게 바라보지 말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 수익성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변동성은 적은데 수익성을 크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장 또 엄밀히 따지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수익성 부분하고 이거는 거의 규칙화된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 움직이는 형태가 다 수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값 대비 비율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미 손실비 부분 추이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포인트를 쓸 때도 항상 현금 비율을 못해도 최소 못해 1 정도는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이 주는 게 별로 체감상 많이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있는 거와 없는 거랑 차이가 완벽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현금 비율을 좀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손실을 그래도 꼭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 두 번째 손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손실도 100이라는 게 있어요. 내 자산이 100이 있는데 최소 못해도 여기서 잘라낼 수 있는 게 40% 정도를 잘라내고 이거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전력도 괜찮습니다. 네. 50%까지도 잘라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최대 50% 이상은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존의 원금이 크면 이거 잘라내면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 40% 정도를 가지고 나서 그렇게 가져가시든지, 이제 남아져 있는 거에 재투자 부분에 있는 비율적인 부분은 이제 과거 기반 패턴에서 통계를 뽑아가지고 그 기준값을 가져가야 됩니다. 손실을 가져가더라도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고 해야 앞으로 적립이든 뭐 분할 매수든 이런 게 가능한데, 이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제 과거 통계 기반으로 가져갈 거냐, 현재 있었던 상황에 있는 내용 데이터를 다 정리를 해서 매크로 관점으로 가져갈 거냐, 이 차이인데 이것도 선택적 사항에 남아져 있습니다. 연습에서 본인이 제일 잘 맞는 형태를 고르셔서 가져가는 게 제 이점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엄청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도
어차피 나중에 또 겪어야 되는 거 미리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남자로는 뭐 비슷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군대를 갈 수밖에 없죠. 이게 필연적 구조죠. 싫어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정해져 있는 규칙, 나는 여기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 규칙을 최소한 지켜야 됩니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규칙, 최소한에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시장인 거예요. 근데 그 시장에 있어서 나는 못 버티고 떠나면 나한테 돌아오는 베네핏이나 나한테 돌아오는 무언가에 있는 복권 같은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성도 똑같습니다. 여성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그 과정에 어쩔 수 없이 피한다라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곧바로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런 형태로 투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나중에 장기적으로 한 40년, 50년 어차피 투자를 계속 해야 될 텐데 그런 거를 좀 비유를 해서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